현재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고 1국과 속기 3국이 진행 중입니다. 네, 승부처 장면인데요. 오늘 감격의 첫 승을 거둔 박지은 선수 만나보시죠. 네, 박지은 선수와 보기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요즘 괜찮으시죠? 네, 요새 안 괜찮았었는데 오늘 이겨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둑 안정적으로 승리를 이끈 것 같은데 박지은 선수가 보기엔 어땠을까요? 중앙에 좀 잘 살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뭘 드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계속 좋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네. 초반에 좀 극단적인 좀 실리 작전을 네. 펼치셨는데 이게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이 포석을 구상을 하신 건지. 그건 아니고요. 초반 나오는 정석이 며칠 전에 박태희 프로랑 뒀던 비슷한 모양이 나왔는데 좀 약간 이번에는 달랐지만 박태희 선수가 워낙 싸움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실리적으로 두게 되는 것 같아요. 피했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박지은 선수 이제 6번째 만에 이제 1승을 거뒀는데 주위에서 좀 격려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못하니까 네, 격려를 많이 해줬는데 네. 그 격려에 맞게 오늘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대국장이 들어올 때 좀 힘이 많이 없어 보였어요. 물론 그게 박지은 선수의 좀 트레이드 마크긴 한데 네. 앞으로는 좀 더 힘 있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김다영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두고 있는데 혹시 바둑 조금 보셨나요? 자세히 보지 못해가지고 인터뷰 끝나고 좀 네. 더 자세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1승 1승 이제 쌓아 나가야 할 텐데 박지은 선수가 주장으로서 앞으로 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가 지금 좀 성적이 안 좋지만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도 승리하셔서 좀 더 힘찬 인터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지은 선수 만나봤습니다. 두번 네, 지금 네, 인터뷰도 중요했지만 이 바둑도 정말 승부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죠? 네, 지금 중앙 쪽에 네. 흑이 차단을 하면서 이 백돌 전체에 대한 사활이 지금 좀 문제가 생겼고요. 뭔가 백이 흑돌을 공격하는 흐름에서 지금 반대로 역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의 입장에서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죠. 네, 흑도 뭐 좌변이 다 깨졌고요. 승부를 걸었습니다. 네, 흑이 이쪽을 젖히고 호구치는 형태로 받았고요. 들여다보고 이으니까 찔렀는데 네. 흑이 여기를 막아주질 않고 단수를 치면서 일단 반발을 했습니다. 조승아 선수도 지금 2점을 살릴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흑도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2점을 살린다면 근데 백도 여기 돌파하기에는 일단 끊기는 자세가 나왔을 때 이 네. 백돌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살리면은 백도 아마 이곳을 잇고 나서 연결하는 쪽으로 둘 겁니다. 흑이 당장 차단할 수는 없어요. 늘어서 둔다면은 끊었을 때 흑이 2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잡히죠. 그렇다면 어차피 2점을 살리더라도 백돌이 쉽게 연결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여기를 살리는 것보다 그냥 한 점을 따내서 두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흑이 얻은 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 두 점이 네. 잡히면은 이 백돌이 안 잡히는 순간 일단 손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좌변이 다 지워졌죠. 네, 조승아 선수가 네. 뭔가 반발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이쪽을 찔렀을 때는 그래도 받는 쪽으로 두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 돌의 체면을 본다면 살려야 하는데 위험 부담이 큽니다. 지금 조승아 선수도 뭔가 바둑이 심상치 않아졌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일단 반발을 하면서 역습을 했는데 생각보다 백돌이 좀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적당히 타협이 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변 쪽에 백돌이 끊겨 있는 게 흙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다 보냅니까? 지금 2분 30초 정도 남았고요. 흙이 끼워 붙일 때만 하더라도 확실히 조승아 선수의 우위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조승아 선수가 네. 젖힌 다음에 호구 쳐서 받은 걸로는 이어서 두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지금은 그래도 두 점을 살리는 쪽으로 두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백이 있고 만약에 입구자로 둔다면은 중앙 쪽에 세 점을 끊어 잡으면서 깔끔하게 중앙 쪽을 처리를 하고요. 백이 받았을 때 귀쪽을 두면서 일단 상변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흑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뭐 돌들이 다 잡히는 형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차라리 실속을 챙겨 놓는 거군요. 네, 이 편이 조금 더 네.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한 점을 잡으면은 백이 두 점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 이쪽은 틀어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백이 상변 쪽에 단수 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 진행이 네. 세 점을 선수로 잡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너무 메리트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는 게 좀 더 나을까요? 지금 글쎄요. 일단 끊는 것은 또 별다른 교환 없이 그냥 세 점을 잡을 거고요.
끊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끊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이젠 조여서 막나요? 네, 그렇죠. 일단 백이 지금은 뭐 입구자로 연결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곳이 될지 이곳이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흙도 찌르고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들여다보는 게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 네. 여덟, 아홉,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흙은 뭐 찌르는 교환을 하고 나서 상변을 둘지 아니면은 그냥 상변을 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고요. 그냥 두는 게 조금 더 감명하기는 한데 상변 쪽을 두는 것은 단수 치는 것과 느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은 네. 다음에 여기 끊어지는 약점을 10초.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둘, 늘면은 입구자를 뒀을 때 여섯, 지금 늘죠. 중앙 쪽을 깔끔하게 잡는 형태가 안 나온다면은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한 점을 그것밖에 안 되나요? 잡아야 되는데 네. 이건 부분적으로 좀 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백이 입구자를 뒀을 때 두 점을 차단을 하면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다영 선수가 이 백돌을 연결하기 전에 여기 4점 단수 칠 수 있는 찬스가 혹시 없었을까요? 그 교환되어 있는 게 차이가 큰가요? 네, 지금 단수 치는 것은 이미 백돌이 연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요석이 아니고요. 네. 나중에 흙이 근데 백이 이쪽에 있는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비슷하겠네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흙이 이쪽을 찌르는 교환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면은 네. 백이 단수를 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나중에 이쪽을 붙여서 혹시 한 집이 날 수 있는지와 없는지의 차이가 될 수도 다섯, 있어요. 네. 일곱, 하지만 지금은 흙이 아홉, 찌르고 있는 교환을 할 수는 마지막 없고요. 한 번 남았습니다. 김다영 선수 어느덧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지금은 김다영 선수가 뭔가 이득을 봐야 됩니다. 네. 조승아 선수가 시간을 많이 쓰고 중앙에서 잘 처리를 하면서 다시 우위를 점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거 붙이는 것은 글쎄요. 일단 바로 만발을 하죠. 근데 이 정도로 백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미 둔 이상 바꿔치기를 해야 하는데요. 백이 끊고요. 네. 한 점을 잡았을 때 백은 이렇게 3점을 잡겠다라는 뜻인데 네. 일단 흙이 이런데 먼저 한 수를 두는 순간 많이 좁혀지네요. 이게 큰 집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상변도 비어 있어서요. 크기도 상변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쪽을 네. 그냥 뭐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쪽 부근에서 뭐 전혀 활용이 되는 수단이 남아있질 않고, 그리고 상변 쪽과 귀를 두는 것, 이 두 가지가 맛보기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김다영 선수도 좀 뚜렷한 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붙이는 수를 없었어요. 네, 네. 선택을 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 점이 김다영 선수가 좀 불만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붙인 이상에는 이렇게까지 교환이 될 거고요. 조승아 선수는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좌변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당장 네. 뭐 좌변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넘어가는 수를 둔다면은 백이 좌변을 두는 것보다는 뭐 상변 쪽이나 아니면 우상 쪽에 3-3을 들어가는 자리가 30초. 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교환을 먼저 하질 않죠.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연결을 했고요. 정말 그 자리는 초반에도 사실 정말 큰 자리라고 네. 생각이 드는 자리인데 지금 타이밍에 되게 큰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흑은 좌변 교환을 하고 상변을 벌리게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좌변 쪽을 뒀을 때 백도 뭔가 반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그렇게 두는 것도 선수긴 하죠. 부분적으로는 선수긴 한데 또 여기까지 두는 자리가 크긴 하거든요. 다음에 이쪽을 붙이고 치중감에 흑돌이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뭐 이런 자리가 적어도 선수로 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늘 수는 없을 테고요. 손을 빼야 하나요? 흑은 젖히는 데까지는 아마 교환을 하겠죠. 30초. 하나, 둘, 백이 늘어서 받는다면은 네. 그 타이밍에 손을 빼는 게 좋은 선택이고요. 손을 뺀다면 아마 상변에 날일자 정도로 두는 게 가장 커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 백이 둘, 달리면 넷, 지금 이쪽은 이런 네. 형태죠. 그때는 좌변 쪽을 받으면서 아홉.
뭔가 마지막 큰 자리를 흙이 둘 수 있다는 게 흙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네요. 아니면 좌변 쪽은 그냥 이곳을 이은 다음에 백이 찔러서 받는다면은 여기 젖히는 게 선수 끝내기고, 아, 이러면 네, 이러면은 또 끝내기가 큰 자리가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지금처럼 막아서 두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이쪽을 하나 끊어서 마지막 미리 물어보는 것도 셋, 넷, 백이 이 좋겠죠. 선은 막기 전에요. 네, 이쪽을 정리를 하기 전에 네. 여기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백도 이제는 중앙 쪽에 있는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흙이 단수를 치면서 두 점을 차단을 하면서 이곳과 이곳 따내는 것을 맛보기로 교환을 한다면은 또 아, 집으로도 네. 역끝내기 세 집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이제 상변 쪽에 적당히 정리를 한 다음에 있는 교환을 해야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네, 지금은 상변 그리고 좌변이 남아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흙은 한 점을 따낼지 아니면 중앙을 밀어갈지 둘 중에 하나가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백은 상변을 만약에 이어서 받을 생각이라면은 지금은 여기 교환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을 때 바로 흙은 단수를 치겠군요. 네, 이을 때 네. 당장 단수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백은 교환을 미리 해둬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받으면 또 따내고 싶어지는데요. 네, 이거는 흙이 한 점을 따내야 됩니다. 그렇네요. 흙이 여기 단수 한 점을 잡은 수로는 그냥 미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때 늘어서 둔다면은 여기 단수 쳐서 받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미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프는 지금 흙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지만 네.
막상 개가를 해보면은 큰 차이가 전혀 아니에요. 여섯, 일곱. 네, 조금 전까지는 김다영 선수가 또 앞서 있었고요. 미세한 승부인 것 같습니다. 7라운드 2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이제 끝내기로 들어갑니다. 형세는 미세합니다. 이젠 또 다시 100 쪽으로 바뀌었군요. 네, 지금 AI가 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네. 네, 이 좌변 쪽이 사실 개가 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일단 좌변 쪽을 누가 두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 이따 개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좌변밖에 둘 데가 없지 않나요? 네, 백은 뭐 좌변 쪽을 두는 게 커 보이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큰 자리는 우상 쪽에 한 점을 끊어 잡는 게 크고요. 우상 쪽을 둔다면은 백이 한 점을 이으면서 마지막에 큰 끝내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양쪽을 모두 끊어 잡히면 네. 100의 사활도 여섯.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우상기를 차지합니다. 그래도 좌변 쪽이 큰데요. 여기 그냥 적어도 한 칸을 뛰는 교환만 해두더라도 이 자체로 백이 득이거든요. 흑이 호구 쳐서 받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이거는 나중에 흑이 있더라도 늘어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흑이 손을 빼기에는 이쪽을 찌르고 찝고 다 잡히는군요. 네, 이렇게 네. 치중을 간다면은 흑돌 전체에 사활이 걸리죠. 김다영 선수 좌변 쪽에 한 칸 뛰는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은 다시 봐도 좀 아깝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젠 뭐 정말 개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일단 백집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쪽은 찌르고 이건 뭐 비슷하겠네요. 이렇게 30초. 하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넷, 다섯, 다섯, 일곱,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다섯, 열아홉, 한 20집, 29, 39, 40, 45집이 납니다. 이 우상 쪽의 백집이 생각보다 착실하게 났기 때문에 네. 백집도 생각보다 꽤 불어났어요. 흑은 셋, 다섯, 일곱, 열, 열둘, 열여섯, 스물둘, 스물다섯, 둘, 셋, 서른, 서른다섯, 마흔, 마흔셋, 마흔다섯, 흑집이 한 50집 정도. 이거 정말 미세한데요? 흑이 단수를 치면서 중앙 쪽에 두 점을 깔끔하게 제압을 할 수 있다면은 둘, 셋, 그리고 이쪽을 먼저 교환을 할 수 있는지도 일곱,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는 네. 이쪽에 교환을 둘, 해두는 편이 끝내기로 나중에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여다본 수는 찌르면은 단수를 치고 둘, 셋, 붙이고 찔러서 끝내기를 여섯, 하겠다라는 뜻인데, 백집을 좀 줄일 수 있네요. 네, 근데 일단 이 두 점 쪽을 잡는 수는 사라지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일단 반면 5집 정도 차이의 중앙 두 점을 제압하는 것도 있었고, 흑이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변을 흑이 밀고 들어가고 끝내기가 득이 없지 않을까요? 30초. 하나, 둘, 아, 네. 셋, 지금은 끊었을 때 이쪽을 찝는 수가, 일곱, 네. 이 수가 있네요. 그러면 백도 한 집 차이가 나고 흑도 한 집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아까 타이밍에 혹시 끊어두는 게 컸네요. 만약에 교환이 네. 됐다면은 좋았는데 그때도 되게 찝어서 버티는 수가 있기는 했었던 거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밀고 올라가는 건 득이 없나요? 네, 저도 지금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쪽을 밀고 올라간다면은 나가고요. 이어야 되는데 틀어 막으면은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흑이 호구 치는 자세가 넷, 다섯, 이게 흑도 일곱, 자세가 좋습니다. 아홉. 네, 이렇게 된다면 아까 네. 보여드린 그림처럼 뭐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미세한 차이 한 수로 승패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둘, 정말 미세하긴 한데 네. 여섯, 흙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여덟, 여기 뭐 반집 내지 한 집 반 정도. 네, 그 자리는 연장책이고요. 근데 연장책인데 조금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백이 안 따내주나요? 아니, 따내는데요. 네. 이 한 점을 살려 나온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이쪽은 옥집의 자리가 되는데 흙돌이 아. 하나 먹여쳐져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고요. 조승화 선수가 뭔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하나요? 막는 것 이외에는 제 눈에는 다른 수가 보이진 않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막아갑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승화 선수도 지금은 뭐 이쪽에 교환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여기가 단수 쳐져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게 나중에 한 점을 살리는 형태가 만약에 됐을 때 네. 이런데 치받을 때 끝내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찔러져 있다면 네, 찔러져 네. 있다면은 30초. 하나, 이런 형태가 되니까 흙돌이 깔끔하게 뭐 치받더라도 막아서 깔끔하게 연결이 돼요. 일곱, 네, 훅으로 막았고요. 백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치받는 게 좀 나을까요? 이렇게요. 네. 이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를 그냥 단수를 치고 붙여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아. 수는 있거든요. 흙 모양을 신경 쓰지 않으면 백은 이 편이 가장 집이 많이 늘겠네요. 네, 치받으면은 네. 백도 끊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여덟, 아홉. 치받는 것은 흙이 쉽게 이쪽에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백도 치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까지 일단 깔끔하게 교환을 한 다음에 그때 치받는 게 좋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집을 늘렸습니다. 치받아서 두는 게 조금 더 좋았나 보네요. 이게 치받을 때 셋, 끊으면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잡아서 아홉. 백이 못 들어가나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게 다 굴복이 되더라도 먹여치고 일선을 빠지면은 아, 네, 먹여치는 거는 양패네요. 양패죠. 네, 그렇다고 이쪽을 이어서 받기에도 역시 네, 마찬가지고요. 역시 양패로 백이 잡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을 막은 것은 글쎄요. 백이 귀 안 들어와 주나요? 귀 쪽을 들어간다라고 보더라도 뭐 득인지가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 4점 단수 치는 것은 항상 교환을 다섯, 해야 됩니다. 여섯, 일곱. 네, 그곳은 백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받는 자리가 사실 너무 큰 자리라서 우아 쪽을 백이 글쎄요, 지금 당장 둘 것 같지가 않은데요. 네. 지금은 상변 끝내기도 큰 끝내기가 남아 있고요. 네, 상변 쪽에 지금 네. 여기 그냥 한 집을 내면요. 흙이 꽉 받는 것은 끊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양쪽을 다당하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일선에 빠지는 수가 왔을 때 흙이 이어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도 김다영 선수가 응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되더라도 흙이 네. 득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뭐 나중에 끝내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백이 빠지고 마지막 여기는 하나 찔러져 있고요. 받는 형태가 될 텐데 백집이 깔끔하게 이쪽도 집이 났고 여기도 집이 났습니다. 여덟, 근데 이쪽을 막아서 눈목자로 백이 끝내기를 한다라고 보면은 찌르고 다음에 이쪽을 젖혀 있는 끝내기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 한 반집 정도 흙이 손해를 본 거죠. 그렇네요. 어차피 이쪽은 젖혀 있는 끝내기를 선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는 순간 흑돌의 사활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백이 오히려 일선 내려서는 선수 끝내기 권리가 더 있고요. 뭔가 조승아 선수가 미세하게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글쎄요, 김다영 선수에게 오히려 좀 부가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하변 쪽은 역끝내기 내집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어딜 두면 역끝내기 네 집일까요? 백이 손을 뺀다라고 봤을 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상변 쪽에 젖히는 끝내기가 또 크고요. 그렇습니다. 조승아 선수 거기 단수 치는 것은 대학수인데요. 이건 나중에 끊더라도 단수 치면은 뭐 전혀 끝내기를 당하는 자리가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는 이제 백이 일선을 막고 집을 내고요. 나중에 흑이 뭔가 끝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교환밖에는 못합니다.
아, 이거는 흙이 뭔가 둘 때마다 미세하게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집은 아니지만 이런 반집, 한 집이 쌓이면 큽니다. 지금 그쪽을 둔 것도 백이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쌍립으로 바뀌었죠. 조승아 선수는 우하기 일선 젖혀 있는 선수 끝내기를 좀 하고 싶은가 봅니다. 네, 여기는 네. 뭐 늘어서 받는 것과 마지막. 젖혀 이어서 백이 받는 것과 비교해서 한 집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 이쪽을 찝는 것은 여섯, 여기 찌르는 끝내기를 당하기 때문에 아홉. 여기는 한 집 차이인데 이쪽은 두 집 차이죠. 지금 김다영 선수도 우야할 것 같아요. 아, 정말 미세한 승부였는데 조승환 선수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역전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역전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그 선수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네, 지금은 백이 역전을 했습니다. 뭐 반집 정도는 백이 남을 것 같고 어쩌면 한 집반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고요. 조승관 선수가 조금씩 손해를 본 게 네. 지금은 정말 크네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우하 2선 맞기 전에는 조승아 선수의 승률이 조금이라도 높았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조승환 네. 선수가 나중에 마지막. 하나, 둘. 백이 입구자를 두고 이렇게 집을 내는 것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백이 이렇게 집을 내면은 흑이 여기서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전혀 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일단 눈앞에 좀 네 집짜리 끝내기가 보이니까 네, 뭔가 그것을 선수로 방비를 하고자 교환을 했고요. 지금은 이쪽을 두는 게 역끝내기 세 집이 좀 안 됩니다. 여기를 뒀을 때 나중에 젖혀 있는 끝내기가 온다면은 찝는 게 또 끝내기로 듣기 때문에 마지막. 그렇다면 여기가 뭐 큰 자리는 아니고요. 네. 역시 상변 젖혀 두는 것과 중앙 쪽 치받는 것, 그 차이가 있겠네요. 아, 좌변을 선택했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네. 백은 한 집을 낸 다음에 중앙 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요. 다음에 치 받는 것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흙이 받아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또 이쪽에 또 여덟. 꽤 크죠. 네, 끝내기가 안 돼 네. 있죠. 지금 이 자리도 거의 역끝내기 세 집에 가까운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만 봤을 땐 역끝내기 세 집짜리인데 여기 변화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를 찝고 만약에 늘어서 받아야 되는 형태가 나온다면은 저처이었을 때 또 반집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단 백은 뭐 상변 쪽은 신경 쓰질 않고 중앙 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건 김다영 선수가 확실히 남기네요. 마지막 하나, 김다영 선수까지 승리하면 오늘의 포스코 케미칼은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박지은 선수가 네. 살아났고요. 김다영 선수가 천적 조승아 선수까지 잡아준다면은 팀 승리를 결정을 지으면서 분위기를 반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좌상 쪽은 한 집을 내면서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은 끝내기고요. 어차피 뭐 흑의 입장에서 큰 끝내기가 둘, 셋, 넷, 없나요? 없기 때문에 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크고 시큽니까? 거기는 역끝내기 두 집짜리죠. 흑이 막을 때 있는다면 네. 상변 쪽을 두는 것보다 작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보통 이렇게 좀 미세한 바둑에서는 좀 정교한 끝내기가 필요한데 두 기사 모두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어요. 네. 지금 백도 좀 삐끗했고요. 자, 김다영 선수도 누적되면 다시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김다영 선수가 뭐 역끝내기 세 집짜리가 있는데 뭐 역끝내기 두 집짜리를 한 거고요. 네. 네,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 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흑이 상변 쪽을 젖히는 끝내기를 한 다음에 백은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흑이 아마 이 자리를 두면서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여길 두더라도 흑이 늘어서 받으니까 네. 다섯, 여섯, 일곱. 차이가 네, 꽤 이것만 치받고 이어서 교환이 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네 집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역끝내기 세 집짜리예요. 흑이 마지막 그 끝내기를 하고 나면 백은 그 크기와 비슷한 끝내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 좀 큰 끝내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이 중앙 쪽을 하나 젖히고요. 흑이 막아서 받는다면은 찌르고 이곳을 찝는 자리가 또 세 집짜리 네.
아, 이게 두 집이군요. 야, 어차피 흙이 이쪽을 두더라도 뭐 별다른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찔러서 아, 교환이 그렇군요. 되니까요. 네, 100집만 한 집 차이가 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조승아 선수가 끝내기를 잘못했을 때는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백이 반집 내지 한 집 반 정도 승부가 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번엔 큰 자리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젖히고요. 네,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 젖혀 있는 게 가장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만약에 패를 흙이 이기면은 반집일 거고 패를 지면은 한 집 반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바둑의 팩감이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일단 여기 패도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데를 붙였을 때 백이 팩감이 많다면은 또 손을 빼고 버티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흙이 이쪽을 붙이는 교환을 생략을 한다면은 둘, 백이 한 집이 여기 두는 게 나고요. 또 한 집짜리입니다. 네. 먹여치고 여섯. 메우더라도 있는다면 사석을 가져갔으니까요. 네, 여기 한 집이 네. 났으니까요. 흙은 한 점을 살리질 않았네요. 이거는 백 이쪽을 나가고요. 단수를 칩니다. 끊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집이 꽤 느는데요. 셋, 아까 두 집을 받던 자리가 지금은 다섯 집이 나면서 세 집이 여덟. 늘어난 건데 흙집 여기 세 집을 빼면은 한 집밖에 안 난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기사는 나중에 끝내기에 대해서 조금 복귀를 할 때 네. 아니면 뭐 집에서 혼자 다시 이 바둑을 봤을 때 좀 후회되는 장면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김다영 선수가 한 집 만든 곳 젖혀서 처리하는 게 좀 나았을까요? 그거는 계산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오히려 마지막.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셋, 넷, 다섯, 네, 젖혀서 일곱. 이렇게 있는 교환이 된다라고 했을 네. 때 백이 이쪽을 빠지고 이어서 받는 진행이 되면은 이래야 집 계산이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쪽을 원래는 빠지고 이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까는 흙이 젖히고 뒤로 두면서 패 모양을 만들 수가 그렇네요. 있죠. 네. 그러면 흙도 채워서 받는 게 좀 더 나았겠군요. 아, 그건 또 마지막. 다르죠. 아, 또 채워서 다른가요? 받으면은 네. 백이 끊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로 또 선수를 할 수가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네, 지금처럼 늘어서 받는 게 정수입니다. 조승아 선수가 일단 중앙 쪽에서는 집으로 손해를 봤지만 이쪽 젖혀있는 끝내기를 할 수 있다면은 마지막.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흙집도 한 집이 늘었고 넷, 여기 끝내기가 또 좋거든요.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아낀 곳을 흙이 끝내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김다영 선수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세합니다. 김다영 선수가 근데 중앙 쪽을 찝어서 받은 걸로는 여기 이어서 받는 게 좀 더 득이 될 가능성이 높았겠네요. 한 집까지도 차이가 나나요? 둘. 네, 만약에 마지막 끝내기가 변수가 생긴다면은 네. 집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백이 반집이라도 남기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또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 마지막 반패가 둘, 셋, 승부패가 될 가능성도 지금 있어 네. 여섯, 보이긴 합니다. 여덟. 이 자리는 안 커 보이는데 그래도 반상에선 큰 자리인가요? 네, 여기도 두 집짜리 끝내기죠. 네. 흙이 두는 것과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한 집이 나는 것과 흙집 한 집이 줄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마지막. 두 집짜리. 네.
아, 그 부분입니다. 백이 받아줄 것이냐. 흑이 좀 이르게 물어봤는데요. 네, 지금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패가 됐을 때 백의 패감이 잘 안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묘하게 이 바둑이 또 다시 반집승부가 됩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남은 끝내기가 별로 없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딱 반패가 남는 것 같거든요. 마지막 끝내기를 흑이 하고 우변패가 남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두 기사는 지금 패감을 생각을 하면서 끝내기를 아, 그렇네요.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흑이 패감이 많을 수 있어도 공배가 채워지고 끝내기를 하다 보면 패감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수를 치고 흑이 역끝내기 한 집자리를 하면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맞복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백이 빠지고 마지막 하나, 둘, 흑이 받고요. 셋. 하변은 흑이 해놓고요. 네, 네. 이쪽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마지막에 패가 하나 남는데 백의 패감도 꽤 는 것 같은데요. 네, 흑도 지금 이곳을 이렇게 받는 것이 여기 패감이 좀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흑도 기분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가장 간명하게 계산을 했을 때 아까처럼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마지막 뭐 둘, 이쪽을 두고 넷, 다섯.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당해주고요. 네, 다른 쪽 끝내기를 한 다음에 찝고 이어서 교환이 됐을 때는 백이 패감을 쓸 때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편이 패감으로는 조금 더 흑이 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골치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미세한데 나중에 반지패감을 위해서 끝내기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조승아 선수 패감을 최대한 안 주는 방향으로 끝내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네. 김다영 선수가 남는 것 같기는 해요. 김다영 선수가 뭐 패감도 부족하지가 않고 그렇긴 한데 와, 이 바둑이 또 이렇게까지 미세해지는 게 좀 신기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중앙 두 집 남겨놓고 김다영 선수는 선수 끝내기 한 집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기사도 네. 정말 한 땀 한 땀 패감을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끝내기를 합니다. 지금 두 선수 머리만큼 홍성지 해설위원도 바빠 보이는데요. 네, 저도 지금 반집 승부기 때문에 네. 패감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제 따내고 흙이 이을 텐데 백은 좌상과 중앙 중에 패감으로 득인 곳이 어디일까요? 두 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좌상 쪽을 두면은 먹여치는 패감이 나오고 네. 뭐 중앙 쪽을 두더라도 서로 패감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팩감을 한번 세보면요. 네. 흑인 하나, 둘, 이쪽이 세 세 개고요. 개고요. 네.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중앙 쪽은 흑이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흑은 6개죠. 백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다섯. 나오고요. 6개, 7개입니다. 게다가 백이 먼저 따내니까 백이 패를 이길 수는 있겠네요. 둘, 어쨌든 흑도 패감은 6개가 있으니까 패싸움을 제법 하겠군요. 네, 패싸움을 계속 해보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정말 어느 순간은 조승화 선수가 조금 잘 처리가 되면서 네. 조승화 선수가 좀 남기지 않을까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김다영 선수가 또 거기서 조금씩 잘 추격을 하면서 우상 쪽에 깔끔하게 집을 지었고 이 바둑이 또 묘하게 또 반집 승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패싸움 들어갑니다. 네, 눈에 보이는 쉬운 패감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패감이 없어지고 있고요. 조승환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네. 뭐 조금만 손해를 안 봤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네, 하변 처리가 아쉬웠습니다. 정말 중앙 쪽에 끝내기를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조승하 선수가 제 생각에는 반집은 남길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백은 이제 좌변 가야 합니다. 김다현 선수 끊어서 네, 쓰는 것보다 지금처럼 먹여쳐서 쓰는 게 한 팩감이 더 나옵니다.
흙이 다 썼네요. 아, 네. 지금 그 자리는 횟감은 아니죠. 좀 놀랐어요. 김다현 선수가. 이제 흙이 당연히 물러서겠거니 싶었을 텐데 이 패의 중요성을 아는 조승아 선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뭐 김다영 선수가 받더라도 넷, 되고요. 네. 여섯, 일곱. 자, 과연 흙이 마지막 공배를 채울까요? 네, 네. 결과를 알고 있는 두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이 반집 승부일 때 마지막 네. 공배를 메울 때 얼마나 섬뜩할까요? 네, 섬뜩하기도 하고 그 손이 잘 안 나갑니다. 네. 그게 괴로워서 반집 승부인데 던지는 경우도 사실 꽤 있는데 네. 아, 저는 최근에는 못 던져요. 개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리겠거니 싶은 마음에 계속 드는군요. 자, 지금 집 정리가 됐습니다. 흙은 15집, 백은 9집, 반면 6집 차이가 났네요. 네, 김다영 선수가 반집 남겼습니다. 네, 오늘 김다영 선수가 천적을 꺾었습니다. 조승아 선수에게 1승 6패 공식 전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정말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경기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네. 게 박지은 선수는 연패를 끊었고요. 김다영 선수는 뭐 천적인 조승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포항 포스코 케미칼 기분 좋게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판 더 남았습니다. 속기 3국으로 넘어가 봅니다. 3국 진행 많이 됐죠. 지금 바둑 시작한 지 거의 2시간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둑도 지금 끝내기 진행 중이고요. 아, 뭔가 대국하는 느낌만 봤을 때는 권주리 선수가 그쪽인 것 같죠? 네, 네. 강지수 선수가 이게 바둑이 나빠지면은 덥거든요. 지금 하변 같은 경우는 수상전인데 누가 잡은 건가요? 백이 잡았겠죠. 그리고 이쪽에 패도 남아 있고요. 네. 아마 백은 이 패를 지금 따내는 것이 꽤 크겠네요. 네, 가장 커 보이긴 합니다. 네. 패를 해소하게 되면 놓고 마지막 따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패가 크고요. 일단 뭐 계산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흙이 10, 20, 23, 33, 34, 37, 39. 여기가 나중에 단수치고 이렇게 놓고 따내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면은 네. 40, 43, 47, 53, 마지막 하나, 55집 정도 흙집이 납니다. 넷, 다섯, 여섯, 백은 일곱, 여덟, 11, 13, 14, 20, 22, 25, 35, 37, 40, 43, 46집. 46이면 강지수 선수가 불리하지 않네요. 네, 근데 일단 사석을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하나, 네, 사석이 사석을 잘 모르기 많군요. 때문에 셋, 넷, 네, 권주리 선수가 8개를 더 따냈습니다. 네. 여덟, 아홉, 그렇다면 반면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앙 쪽의 패도 흙이 이었다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강지우 선수는 뭐 펜은 쳐다도 안 보네요. 네, 그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패를 해소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어차피 우아 쪽은 그냥 물러나서 봤더라도 네, 큰 손해는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권주리 선수가 뭐 기본적으로 패감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도 아니네요.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가 흑이 패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한 수 먼저 둬도요. 바로 들어갈 수가 없군요. 네, 수상전이 네. 백이 빠르죠. 그렇다면은 뭐 이 패를 잇는 게 마지막 뭐 절대적인 셋, 선수가 아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다면 백은 뭐 이런 데를 먹여치는 패감도 있고 네. 먹여치고 늘고 뭐 이런데 입구자를 두는 것까지 다 패감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있고 여기도 또 한 패감이 있고요. 여기 단수 치는 것도 또 패감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에 비해 흑은 패감이 역으로 썼습니다. 이 백의 입장에서는 약간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패감은 백이 안 받더라도 개가가 하나, 백이 나쁘진 않지만 셋, 넷, 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다섯, 받는 게 여섯, 네. 일곱, 크기는 하죠. 여덟. 백은 좌 쪽에 먹여치는 패감이 마지막 하나, 가장 부담도 없고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 이렇게 가장 큰 패감은 좀 남겨두는 편이 네. 좋기는 한데요. 패감을 쓰는 요령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패감이 월등히 많다고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차례로 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은 좌변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좌변만 남아있긴 한데 좌변 쪽에 팩감이 많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냥 그쪽을 받아버리네요. 좌변 쪽에 여기를 들어서 팩감을 쓰는 게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흙은 막아서 받으면은 네. 백이 쉽게 나중에 끝내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늘었을 때 여기를 이어서 받기에도 찝고 더 당할 태로 수 있고요. 흙이 더 당하게 네.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것은 뭐 차단을 한다면은 그냥 뭐 똑같고요. 흙도 패를 잊기 전에 네. 단순히 교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큰 자리는 좌변 쪽에 찝는 것이 교환이 된다면은 그냥 그 교환을 깔끔하게 한 다음에 하변 쪽을 두는 게 큽니다. 하변이면 어떻게 끝내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마지막 하나, 둘, 키우는 게 득이 없나요? 넷, 다섯, 이렇게요. 여섯, 일곱. 네, 이것도 둘 수는 있는데 젖혀서 두는 게 네. 일단 흙집이 이쪽이 두 집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젖혀서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큰 자리가 우상 쪽에 여기 단수 치고 있는 것이 크고요. 네. 이쪽이 세 집짜리 끝내기고 이제는 정말 다 뒀는데요. 좌변 쪽은 뭐 흙이 찌르는 것과 있는 것, 뭐 어딜 두더라도 다 비슷합니다. 마지막 하나, 포항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3대0 승리하게 되면 지금까지 팀 성적도 그렇지만 개인 승수가 워낙 없었는데 4점에서 하루 만에 3점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네, 오늘 둘, 셋, 오늘 경기가 플레이오프를 생각을 한다면은 네. 여섯, 정말 중요한 경기고요. 여덟, 아홉. 네, 지금 분위기는 3대 0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하는 분위기죠. 권주리 선수가 네. 그쪽을 끊는 것도 나중에 끝내기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입구자를 두고요. 늘고 나중에 끝내기를 이렇게 단수 쳐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찝는 선수군요. 자리에 돌이 오면은 네. 단수 치고 젖히게 되면 이건 수가 나죠. 네. 네,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한 집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부분적으로는 이곳을 단수 쳐서 받는 게 그럼 반집 정도 네. 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백이 나가는 것은 이곳을 받는다면 입구자가 선수가 되더라도 여기서는 수가 안 나죠. 그렇다면은 단수 쳤을 때 나중에 이쪽을 젖혀 있고 찝어서 끝내게 하는 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아, 그래서 반집이군요. 네, 그것은 백이 들 수 있을지 흑이 들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네, 반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단수는 선수는 아닌데요. 네, 그렇죠. 지금 백이 손을 빼더라도 수가 나지는 않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뭐 전혀 미세한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두 기사 모두 좀 신중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정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계산해 네. 봤을 때 반면 승부 정도 뭐 그 차이에서 변화가 일어난 게 없기 때문에 네, 차이는 여전히 반면 승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주리 선수는 하나, 이 판이 둘, 승부를 가르는 네. 대국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섯, 일곱.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3국 들어갈 때쯤엔 김다영 선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느 팀이 이기더라도 2승 1패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았는데 네. 3대 0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상대 전적이 이디지 씨가 다 좋았었는데 오히려 이게 3대 0으로 네. 패배를 할 줄은 아마 팀원들조차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 보스코 케미칼이 정말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앞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려면 포항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승리하게 돼서 2승 5패. 거의 뭐 한 번 정도는 여유 있을지 몰라도 계속 이겨야겠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만약에 패배를 하면은 나머지 판을 뭐 다 이겨야 네. 자력으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이게 또 7승 7패가 되면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승수 중요하고요. 마지막 지금은 우상 쪽에 찝는 자리가 선수죠. 네, 권주리 선수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합니다. 찌르고 네. 끊어서 이곳을 먼저 끊어서 단수 치면은 확실하게 교환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네,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반지패가 3개가 있군요. 네, 하변과 우하 쪽 그리고 좌변 쪽에 네. 패가 있는데 하변 쪽의 패는 백이 한 수를 이어야 이제 반패가 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흑이- 패가 네. 하나가 남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도 중앙 쪽은 하나 단수를 치던지 끊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중앙 쪽에 백이 있는 순간 여기가 한 집이 차이가 아. 나기 때문에 역끝내기 한 집이 있었군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네. 뭐 흑이 패를 하나 이기고 잇고 이어서 마무리가 되겠죠. 네, 이제 하나씩 해소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권주리 선수 정말 마지막까지 신중하네요. 네.
공배 채우면 끝이 납니다. 네, 권주리 선수의 승리가 확정적이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차이는 뭐 반면승부 언저리였거든요. 팩은 17집이 남았고요. 지금 흙이 집이 꽤 있는데 사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끊임없이 사석이 나옵니다. 아, 네, 백이 반면으로 한 집을 네, 오히려 남겼습니다. 남겼네요. 네, 복귀 없이 바로 돌을 쓸어 담습니다. 네, 권주리 선수, 강지수 선수에게 7집 반승을 거둡니다. 이제 권주리 선수는 승률 5할이 됐습니다. 3승 3패를 기록했고요. 강지수 선수는 2승 3패가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예상 못했던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포항 포스코케미칼이 3대0 승리를 거둡니다. 네, 4라운드 이후로 승리가 없던 포항 포스코케미칼 오늘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위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제 하위팀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서 중위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승리는 박지은 선수가 연패를 끄는 것에 정말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어요. 네, 김다영 선수도 참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지막 3국은 보진 못했는데요. 자, 오늘 감격의 승리를 거둔 포항 포스코케미칼 감독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영신 감독 그리고 김다영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신 감독님 아까는 대국전엔 좀 맥을 못 추는 팀이라고 했는데 오늘 좀 어깨 살아서 갈 수 있겠어요. 아,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솔직히 스코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스코어를 예상하는 일을 의미가 하지 없나요? 않기 시작했고요. 약간 저희 박지은 주장이 승리에 초점을 좀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한 판 한 판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김다영 선수 상대 전적 대략 알고 있었죠? 아, 저요? 네, 아니요, 김다영 선수요. 네, 네. 그래서 부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오더를 봤을 때 제가 세 판 연속으로 주장을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저를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았는데 네. 또 이기게 돼서 다행이에요. 오히려 더 자신감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김다영 선수 요즘 성적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혹시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리그 초반보다 중반에 좀 컨디션이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 또 갑자기 이게 연패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겨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다시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좀 힘들거나 할 때는 혼자 이겨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뭐 언니나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인가요?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항상 보면은 언니랑 같이 네. 다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안 온 것 같죠? 네, 오늘은 안 왔어요. 네, 오늘 또 이기는 날이었나 보네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영신 감독님 보면은 시합 날은 저녁이잖아요. 시합은. 근데 낮부터 일정을 안 잡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고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그냥 카페에 가만히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뭐 그냥 뭐 최대한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뭐 딱히 의미가 있지는 않네요. 예, 그냥 다른 일을 하면 조금 분산되는 느낌이고 제가 멀티가 조금 쉬운 성격은 아니라서 예,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는 만큼 이제 성적으로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 이제 2승 5패가 됐어요. 포스트 시즌 진출하려면 몇 승 정도를 해야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지금부터 한 판도 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사실 이게 장기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좋게 하느냐 아니면 뒤에서 치고 가느냐 그 차이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다영 선수 부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지은 선수가 연패를 끊었잖아요. 이영신 감독님 옆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저는 여발이 저희 팀 성적보다 개인적으로 박지은 선수의 인생이 조금 걱정스러웠었는데 네. 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승을 찍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겨주겠죠. 김다영 선수도 마지막으로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오 한마디 밝혀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팀이 꼭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주장을 만나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건가요? 주장을 만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까지 만난 주장이 제가 상대 전적에서도 다 밀려이고 있어서 네, 주장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감독님 오더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포항 포스코케미칼 선수와 감독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표정으로 확 드러나진 않지만 집에 가는 길은 잔치 분위기일 것 같아요. 네, 뭐 3대0으로 승리를 했으니까요. 기분 네. 좋게 아마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승을 찍었습니다. 순위가 달라졌을까요? 순위표와 함께 7라운드 3경기 대결하는 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EGGC는 한 단계 내려왔군요. 네,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3등으로 올라서면서 한 네. 계단 떨어졌고요. 그리고 포항 포스코케미칼은 승리를 추가하면서 이제 개인 승수도 7승이 됐고 7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자, 과연 7라운드 3경기는 어떤 팀들이 맞붙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도 역시 상위와 하위, 좀 극단적인 상위와 하위가 만나네요. 네, 내일 경기는 1등과 네. 꼴찌팀이 대결을 하는데 이게 과연 1등 팀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계속해서 최종 선수와 함께 전승 가도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부강약품 막강한 팀인데요. 내일도 하위팀이 힘을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지 해설위원, 진행의 배윤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